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도 청소년 센터 청소년 지원반 아띠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손성미입니다. 음. 원래 다 같이 있으면 인사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밝게 시작할 텐데 왠지 저 혼자 하니까 좀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말의 드림, 제가 말할 주제는 계획이 너를 잡지 않도록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아띠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띠를 짧게 소개시켜 주자면, 먼저 아띠는 어 좋은 친구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이 여러분과 함께 좋은 친구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각자 멘토들이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뭔가 지금은 얼굴도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이 어색할 것 같아서 약간 얼음장 깨기 느낌으로 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게 막 친구들 다 같이 막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손도 들고 막 막 이러면서 같이 할 텐데 많이 아쉽네요. 그러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 얼굴도 지금 보는 상태에서 제 목소리만 듣고 뭔가 가족 관계를 맞추려니까 좀 어렵죠. 먼저 저는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고양이는 없고 고양이 같은 동생과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24 살입니다. 2020년 현재 24 살이고, 그리고 24 살인데 저는 4 학년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를 이미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4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제 과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거나 뭐 캡션을 달아 주시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런 배경을 가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제가 국문학과에 가게 된 얘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저는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도서관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친구들 학교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멘토링 나가 보고 했을 때 도서관도 되게 잘 돼 있고 읽을 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여러분도 도서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면 다들 친구들이 막 다 약간 놀라하는데 저는 국어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했던 국어 수업 중에는 막 토론하는 국어 수업도 있고 발표하는 국어 수업도 있어서 저는 말이 되게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어 수업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방금 얘기했지만 도서관도 가고 추리 소설도 좋아해서 책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이제 수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3 학년 때 수시를 6 개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 국어 국문학과 3 개 2 개에 넣고 그중에 하나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교의 국어 국문학과에 붙어서 이제 국문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 국문학과에 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너 무슨 과 다녀?"라고 물어보면 제가 저 국어 국문학과요."라고 말을 하면 다 사람들이 너 작가 하려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너 글 좀 쓰겠다. 너 뭐 시인 할 거야? 너 막 그런 글 쓰는 거 좋아해?"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어 국문학과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간 편견, 오해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국어 국문학과는
제가 직접 배웠던 과목들을 캡처해 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 같이 있으면 이게 엄청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여러분은 잠깐 멈춰 놓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되게 오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국어 를 쓰고 글을 쓰고 창작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학을 배우거나 국어, 문법을 배우는 과목들만 있어서 국어 국문학과는 사실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어가 너무 좋아서 막 진짜 글을 쓰는 일이 너무 좋고 그런 걸 배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문예창작과라는 과가 따로 있어서 그 과를 보시면 되고 나는 문법이 어쩔 때 바뀌고 어쩔 때 쓰이는지 궁금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난 어떤 작가가 왜 그런 작품을 썼는지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국어 국문학과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문학과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사실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 이런 오해를 가진 채로 대학교 1 학년, 2 학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문학과에 대한 어떤 오해와 함께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약간 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학생 때 되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왜 그 계획 많이 세우는 게 그게 왜 컴플렉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계획을 세우는 만큼 그걸 다 지키는 그런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웠어요. 특히 방학이나 시험 기간, 시험을 막 보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막 세우는 생활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계획을 세우게 된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하셔서 계획 세우기가 시작됐었고 이게 습관이 돼서 대학교 2 학년 때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이 중앙일보에서 퍼온 이 기사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는 막 놀기 막 뭐 TV 시청 이런 것도 되게 뭐 자유시간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저는 제 계획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계획표였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시험 기간 계획표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거에만 몰두해서 되게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웠어요. 막 무리하게 하루에 다 누가 봐도 끝내지 못할 그리고 제 역량에서도 그걸 다 해내지 못할 정도의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획을 실천하는 시간보다 점점 계획을 세우고 그걸 못 지켜서 속상해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좌절하고 또 자책하고 또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근데 또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런 습관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개운 계획들을 못 지켜서 다시 또 속상해하고 좌절해하고 자책하고 이런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대학교 2 학년 때까지 보내다가 대학교 1 학년 말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 보내다가 갑자기 대학교 1 학년 말에 너무 어 뭔가 타격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 2 학년 때 대입병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입병은 사실 어떤 거냐면 대학교 2 학년 또래의 학생들이 장래를 걱정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 이게 사실 막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아 뭐 대입병이야, 대입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대입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 결심이 바로 휴학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12년 엄청 길게 봐선 12년 짧게는 뭐 3년 동안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뭔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대학교는 또 다른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에 했던 생활대로 계속 생활을 했는데 뭔가 내 성에 안 차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학교 대입병이 왔고 그래서 휴학을 이제 학업을 멈추고 '나를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커피 머신 사진이 딱 나오는데 제가 알바를 했다는 이제 얘기를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알바는 사실 다 알겠지만 커피에서 커피를 만드는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이 휴학은 좀 충동적이었지만 휴학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했기 때문에 어 이제 '알바를 해서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지금이랑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진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카페에 있으면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아까 처음 쪽에 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는 편이라서 계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나온 계획서 보면 '에이 뭐야 뭐 별로 막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1 차로 계획을 세운 거였고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 더 세세하게 막 계획을 짜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엄마랑 저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이제 막 이 출국하는 날을 엄청 손꼽아서 막 기다리고 이때가 목요일이었네요. 지금은 갈 수 없어져 버린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엄마가 원래 귀국하셔야 되는 일정이긴 했지만 그 일정보다 더 급히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마를 엄마를 이제 보내고 엄마를 뭔가 떠나보내고 하니까 되게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엄마를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유럽에 있었는데 이제 이때 든 생각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다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 말고도 그런 계획 말고도 그전에 세웠던 계획들까지 다 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계획들 없이 한번 살아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엄마를 보내고 그다음 날부터 제가 한 일은 '눈 뜨면 하고 싶은 일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 그 전날 자기 전에 제가 가지고 갔던 노트에다가 하고 싶은 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일들을 쭉 적어 놓고 그다음 날 눈을 떠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이렇게 갔던 사진들입니다. 이거를 같이 있다면 좀 여기는 어디고 막 이런 막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막 얘기해 줄 텐데 뭔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말하기는 쪼끔 뻘쭘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부다페스트랑 비엔나예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4장 정도 있는 그곳은 부다페스트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비엔나예요. 그래서 막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빨간색 천막 같은 막 쳐져 있는 커튼 거기는 어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가 솔로로 그 오페라를 하시는 걸 본 그런 경험도 했고 막 이런 경험들도 있어서 네 이렇게 막 제가 어 하 계획했던 거 말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이때는 막 하루에 막 2만 보 가까이도 걷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건 약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막 걷다가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할까 봐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게- 제가 자기 전날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놓고 다음날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게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은 뭔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뤘는데 결국 계획도 다 모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아 놓은 게 계획인데 그 계획을 못 지켰다고 해서 너무 심한 자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갉아먹는 일이어서 '그런 심한 자책은 독이구나.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실천해 나갈 때 그 계획에 너무 빠져버려서 '계획을 못 지켰을 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계획을 세우는 모두한테 다 해 주고 싶은 말이라 이런 얘기를 '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계획들도 모아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 계획들이 여러분이 목표한 어떤 일을 성공하고 성취하는 데 모두 다 발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너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여러분한테 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어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그냥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나중에라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특히 계획에 발목이 잡혀서 '아 정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무용지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아 그때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앞뒤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연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처음 이 강의를 제가 해서 막 들었던 친구들은 "아 그럼 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은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잘 들었고 뭔가 잘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어 이제 그런 너무 자책하지 계획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거에 너무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을 말해 주자면 자 여기 약간 뭔가 엄청 많죠. 그래서 얘기를 해 주자면 여기 저는 항상 이 메모 앱을 사용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때가 10월 첫 번째 주? 5일 주여 가지고 11 일까지 11 일이 일요일이어 가지고 11 일까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가 어 북클럽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주제가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여서 그거 읽기 이거는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고전 비평론 강의라는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써서 들어야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리고 매스컴 이론이라는 저는 광고 홍보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이론이라는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는 했고 강의가 또 다른 거 들을 게 있어서 또 그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현강에서는 막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사실 강의를 길게 하기보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되게 길게 하거든요, 수업 중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과 씩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어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리고 제 메일 여기 나와 있는 제 메일 보이시죠? 이 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제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을 응원하는 손성미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